안녕하세요. 닥터 국형입니다. 오늘은 협착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환은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면 사진과 같이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로 보통 이 사진과 같이 신경이 나오는 부분에서 양측 하지 쪽에 저린 증상이나 통증, 그리고 걸을 시에 몇 미터 정도 걷거나 몇 분 정도 걸을 시에 이렇게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처럼 이렇게 양측 하시로 뻗어나가는 또 통증이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허리 통증보다는 양측 하지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디에이트 페인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통증 자세가 어느 특정한 자세에는 완화가 됩니다. 환자분이 어느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이렇게 완화되는 자세는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대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에 협착이 발생했는데 왜 아픈 건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고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나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척추인데 목부터 엉덩이까지 이루는 구조물이고요.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이 럼바와 펠빅, 이 부분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뭘까요? 이런 게 다들 아시죠? 신경이랑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신경이 그 척추에서 각 분절마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형인데 요추 부분에 뒤에서 본 사진이에요. 뒤에서 본 사진이고 이렇게 각 척추 관절마다 신경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단면에서 위에서 바라본 사진이고, 이제 이게 노말이고 이게 협착증 있는 환자들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척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통로에 변화가 와서 뼈가 자라게 돼서 이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누르게 되면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가운데를 아예 누르고 있고, 이분은 환자분 사진인데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는 뼈가 이렇게 되게 직립적으로 잘 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여기 밑에를 보세요. 이 부분과 같이 옆에를 비교해 보세요.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죠. 다시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좁아져 있죠, 통로가. 여기 이 부분이 누를 수 있다고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암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여기가 오른쪽인데 오른쪽 하지 쪽으로 방사통을 계속 호소하시는 환자분이셨어요.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각각 신경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분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대해서 방사통을 많이 호소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MRI 사진인데요. 방금 전 사진을 바탕으로 어느 부분에서 눌리겠다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추측한 거를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신경이 지나간 통로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가끔 눌리게 되죠. 이 부분은 이 사진이고 이 부분은 이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나가는 통로이고 이렇게 눌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그래도 이만큼 보존돼 있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협착이 일어나는데 통증이 발생을 하냐, 단순히 신경이 눌린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소하네라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눌린 것만으로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경 전달이 느려질 뿐이지요. 단 신경 통로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조직이 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로 환자분들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악순환은 통로가 눌리면, 통로가 좁아지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니까 주변 조직이 붓게 되고, 다시 부어서 통로가 또 좁아지고 염증이 나오고 다시 붓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치료의 목적은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게 치료의 주 목적입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죠? 치료의 주 목적은 연결고리를 끊는 거라고. 그러면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초창기 때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 적응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치료는 이제 하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무엇을 하느냐, 염증이 발생하는 단계를 바로 차단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통로가 좁아진 부위를 엑스레이로 판단하고 MRI를 판단을 해서 그 부위에 직접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 부분에 약제를 뿌리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방금 사진에서 같이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급성기대 통증이 완화되면은 환자 스스로 잡을 수 있게 인대 강화 주사를 이렇게 놓음으로써 척추가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 근데 물론 이 치료 자체가 되게 어렵고 좀 힘들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서 치료를 해도 안 된다. 치료를 해도 안 되고 통증은 지속되고 하지에 마비도 오게 되고, 하지에 마비가 오게 되니까 걷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지게 되고, 이 정도까지 되면은 보통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 수술을 해도 100%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니까 수술을 하는 건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수술에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안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보존적 치료로 끝나면 정말 다행이니까. 그래서 먼저 초창기 때 차근차근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 지나간 통로 있죠. 이 지나간 통로를 그냥 물리적으로 넓혀주면 돼요.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게 수술의 목적인데, 간단하죠?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좁아진 부위를 MRI를 확인하고 MRI를 피부를 째고 들어갑니다. 뼈가 보이는 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 쉬운데 이제 이 뼈를 드러내면은 뭐가 있겠어요? 이 뼈를 드러낸 사진인데 이 뼈는 바로 신경이 존재하게 돼요. 그냥 신경이 아니고 척추신경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이제 현미경 보고 눈알 빠지고 다리 아프고, 그리고 이제 집도이가 수술하다가 괜히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게 괜히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들면 찢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고, 집도이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잠깐 사선으로 빠졌는데 다시 주제로 들어오면은 이 좁아진 공간을 뜯어냈잖아요. 뜯어냈으니 당연히 통로가 넓어지겠죠. 통로가 넓어졌으면은 이제 환자는 좋아지겠죠. 그러면 바로 수술하고 종료하고 나오면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뜯어낸 부위는 옆에서 본 사진인데 이 부분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구조물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을 하게 되고, 이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해요. 이 뼈가 붙을 때까지. 뼈를 이식을 해서 붙을 때까지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술을 풀립이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퓨전을 하는 거예요. 열어서 그 요추부를 퓨전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난 뒤에 난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하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러한 수술들은 새 관절을 굳혀버리는 수술이라서 추후에 융합한 부위, 인접한 부위가 이렇게 더 망가져요. 얘네는 걱정 없죠.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수술을 일단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수술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통 인접한 부위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노력해야 될 거를 얘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얘네 둘이 노력해야 될 거를 얘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수술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허리는 최대한 건들지 말고 수술을 하지 말라고 들으셨죠. 네. 지금 저는 허리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수술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했다가 하지 마비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과거에 좀 무리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술에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허리 운동법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